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존경한다고 했으면 일단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지금 영어의 신세가 돼서 최장기 복역수가 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이에요. 자, 이러한 전직 대통령을 두고 지금 말장난을 할 때입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말이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등 돌리고 있어요. 아니, 저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유력, 경제 전문, 매체인데,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년도 세계 정세를 전망하면서 이재명이 떨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이미 인심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지금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진이, 송영길이, 이재명이 일제히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선대위에 합류할 것 같지 않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갈등 관계가 정점을 치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그 의도를 밝혔어요. 야, 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에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했어요. 자, 이 정치 수준 박용진이가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젊은 사람 아니에요? 한참 젊은 사람인데, 지금 젊은 사람이 이제 기대가 많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젊은 정치인을 기대합니까? 여의도 문법, 더러운 여의도 문법 떠나라, 버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박용진이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은 후보였어요. 가장이든지 아니면 김동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젊은 후보인데, 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한 의도가 뭐냐? 완전히 공작적으로 영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 이게 더군다나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출판 기념회에 왜 갔겠어요? 그래도 자기 과거에 비서실장 했으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의리, 자기 부하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야말로 노회한 정치인인데 박용진을 비서실장으로 쓸 정도 같으면 뭔가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갖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판 기념회 가서 축사한 것도 참 이 꿈나무같이 잘 커봐라 한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 신뢰? 자, 그런데 이러한 박용진이가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 합류를 늦추기 위해서 갔다. 이게 구태의연한 정치인보다 박용진은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 저는 박용진 의원, 저도 종편 많이 다니면서 덜 한 번씩 봤는데, 그리고 종편에 다니면서 패널로 말할 때 봐요. 말 잘하잖아요. 청산유사 아마 이준석하고 거의 1, 2등 갈 거예요. 말 무지하게 잘해. 근데 말은요, 입으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상당수가 입으로만 정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계속 국민의 눈높이 하고 반대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국회의원들 존경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번 여당에서 경선 후보에다 나와서 그래도 꼴찌는 안 했어요. 꼴찌하니까 김동완은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러한 박용진이가 김종인 갖고 노는 거예요. 막말로 인해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박용진이 하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용진이가 뭐라고 지금 입장문을 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히 발표해 드리고,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요, 똑같은 이런 것만 제가 이제 골라봤어요, 한번. 왜냐면 동일한 주제, 사실상의 동일한 주제 메인, 핵심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이 민주당의 위선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동연 이번에 상임선대위원장 올라갔다가 그냥 완전히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이 조동연을 두고 말이죠, 이것도 우리 언론에서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느닷없이 조동연이가 자기 제자인 것처럼 해서 갑자기 SNS 활동을 한 교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교사가 조동연이를 마치 직접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글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요, 전혀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동연 이 교수가 그 당시 학교에 다닐 때 2000년도에 다니고 2002년도에 졸업했는데, 2000년도 2월에 졸업했는데 2007년도에 부임한 사람이에요. 이 같은 학교에. 근데 마치 본인이 조동연 이 학생을 당시 가리킨 것처럼
그래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 이런 사퇴 파동 너무 억울한 감성 호소 전략. 이거는 왜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썼겠어요. 교사가. 조동현 파문에 따른 이재명에게 밀어닥치는 부정적 영향 요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동현 교수를 말하자면 비리를 폭로한 가세현 비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꼼수 작전, 위선적인 측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위선 정권이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부패하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 한번 얼마나 이 민주당 자체가 이 위선적인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서울대학에 갔어요. 뭐 최근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학에 갔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학 간 것은 단순하게 뭐 2030 젊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 이것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대화하고 진정으로 대하는 모습. 그래서 신뢰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갔겠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서울대 윤석열 후보가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를 안 가고 서울대학을 맨 먼저 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늘 제 방송 보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중앙대 달려가시죠. 지난번에 고민정의가 어떤 일이 있었죠? 경희대 캠퍼스 어디 뭐 수원 캠퍼스다 용인 캠퍼스다 나는 뭐 메인 캠퍼스 서울 캠퍼스 나왔네 안 나왔네 해가지고 작년 총선 때부터 허위사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그 당시 고발했잖아요. 허위 학력 기재. 이게 다 똑같아.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흐름이 고민정의도 이 학교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그래서 고민정 경희대 이 말하자면 학생들 재학생들 교사들 교수들 난리가 났잖아요. 이재명이 마찬가지로 또 비판받아. 아니 서울대학 가면 우리 중앙대학은 지금 뭘 취급하는 거냐. 당장 나오지 않겠어요? 당장 내일 달려가십시오.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가세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에 갔어요. 가가지고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학생의 지적을 받았어요. 이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르니까요. 말은 잘해요. 이재명이 말 잘해. 아까 박용준이 말 잘한다 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시작과 끝, 제가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는 팩트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예.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경제는 과학이다,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배경은 뭐냐. 무식한 소리 했다고 할까 봐서 한마디만 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가 비과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의 뜻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무지하게 무식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 대목에서는 저보다 더 무식해. 아니 과학에 왜 이론이 없어요? 모든 학문은 정론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어요. 어떻게 과학에 이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과학도 과학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사회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대학 안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런 과들이 사회과학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대학의 경우에 사회과학대학 안에 경제학과가 있어요. 어디다 대고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해요? 이거 무지하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여기서 바보 이것도 이게 폄하하는 발언 이것도 문제 삼자면 삼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재명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 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다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 근데 현 정권은 앞당겨서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게 하잖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대출 다 막았잖아요. 많이 막아놨잖아요. 자, 이게 다 모순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 금융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아, 그런가요? 금융의 신용은 국가 권력, 국민 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뭐 하여튼 이재명 말하는 거요,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대충만 보면 이 꼼수가 어디로 보이는가, 나중에 이 말을 어디로 돌려서 도망가는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또 돌아갈게요. 예, 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해명을 또 오늘 내놓은 거예요. 지난 3일날 처음으로 이 전주에서 청년들하고 소맥 회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대통령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에 한 청년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연호하는 걸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 산다. 소심하고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막 응원해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주름이 쫙 펴진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소문시장을 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이때 존경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많은 해석이 됐어요. 아, 이거 중도 보수표 그리고 DK 지역에서의 지지 확보를 위한 발언이 아니냐, 그런 전략적 차원의 발언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이제 그런 해석까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아니,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으니까 이거 아니야, 단순 표현이야, 단순한 수사일 뿐이야,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서울대학에서는 맥락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3일날 전주에 갔을 때 이 말이 처음 했을 때는 지지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SNS를 통해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3일날 처음 이 존경하는 이 말을 붙였는데 바로 하루 전인 2일날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런 뉴스팀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논리로 앞에다가 수식을 뉴스팀도 없고 반성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이 3일, 4일 계속되니까 이 황교익이 관광사 사장 안 칠려다가 못 다쳤잖아요. 아주 친 이재명이죠. 일반인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상대를 앉혀놓고 말을 시작할 때 내뱉는 한숨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북 유세 동행했던 선대위 대변인 홍정민 대변인은 감옥 간 박근혜라 이렇게 말을 하면 무례해 보일 수 있어서 일반적인 그냥 표현을 붙인 것 뿐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크게 싸우는 상대에 대해서 통상 존경하라는 말을 붙인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 그 무의식적 표현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박정희 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길을 열었듯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 미래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변명을 하고 다닙니까? 자, 이건 이 정도로 해놓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말이죠, 이 연령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사면 반대가 높아요. 43.7대 39.2.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사면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최근에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27일, 8일날, 9일날 이 3일간 조사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면 반대가 약 4% 정도 높습니다. 근데 제일 사면 반대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이재명의 핵심 콘크리트층인 40대에서가 사면 반대가 제일 높아요. 64.6. 그리고 당별로 따지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사면 반대가 76.5나 됩니다. 76.5.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보면 74.4%가 사면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사면 이슈고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앞에다가 존경하는 이냐 아니면 뭐 사과도 않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냐, 이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그 바르는 자의 인식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일단 비판, 반대 의견이 들어가면 도망가. 그 도망간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면 또 도망가. 이게 이재명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드는 게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무능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용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용진. 자, 박용진 얘기 뭐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자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인 민주당 안에서 만났으니까 민주당 정신을 계속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얼마만큼 보수 생각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 그 정체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의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 이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신뢰, 자산이에요. 박용진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니까 박용진이 출판 기념회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 이면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주는 시그널도 있을 수 있죠. 너희들 나 안 데리고 가면 내가 뭐 민당 갈 수도 있어. 이런 말하자면 시니컬한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 김종인 위원장인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와 결합할 것 같아서 최대한 늦춰보자. 그런 작전이었다. 이렇게 밝혀요. 작전. 그래서 이 박용진이 전화하고 이재명이 전화하고 송영길이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작전에 공작했다는 거예요. 공작 실토. 그래서 출판 기념회 때 이 초빙한 것도 그것이 좀 먹히나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난 3일날 바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전화로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작전이 먹히나 했는데 전광석화 같은 결정을 하셨더라. 그러면서요. 현장에서 민주당으로 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뭐 영입하려고 한 건데 뭘 아니긴 긴 거지.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와도 인연이 있고 송영길 대표하고도 친하고 해서 민주당과도 얘기가 잘 통한다. 민주당에 가도 언제든지 자기 말을 하실 수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말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에 가도 자기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내 말을 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한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 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오세요. 영입 공작을 한 거예요. 영입 공작.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윤핵관을 저는 주핵관이라고 부르는데 주접을 떨었던 윤석열 측 핵심 당내자. 이것도 말이죠. 박용진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핵관 얘기 이런 거 딱 하고 최후 통첩 보냈다 그러니까 주접 떨고 있네 그랬잖아요. 거기서 갖다 따온 말이에요. 이거 참 치사한 박용진이에요. 이런 데에서 보면. 이분들이 물러나거나 인사 조치된 게 아니다. 여전히 암약하고 있다. 암약. 야, 단순한 입방정의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이라는 진보 혹은 중도 성향의 경제 민주화를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시는 분과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자, 그러니까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다 정리하고 관리할 것이다.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모르니까요. 박 의원.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게 박용진이가 밝힌 말하자면 공작적 실태의 내막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참 민주당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자들이 이준석과 김종인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윤석열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요. 예,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바로 이 소식인데요.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팍팍팍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김종인, 김병준 얘기에 그 사람 신경 안 써! 버럭 화를 냈대요. 삼김은 냉랭. 에? 오늘입니다. 2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더 좋은 나라 전략 포럼 강연을 마친 김종인이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질문에 조용히 답을 이어가던 김종인이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국가주의에 대해 비판한다고 하자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관심 없어요! 그 사람 김병준 얘기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이지랄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재차 김병준 위원장과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느냐라고 묻자 목소리가 확 커졌대. 누가 그런 소리냐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신경을 쓰면서 역할할 사람이 아니에요. 응?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응? 아니, 당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상임 선대위원장이에요. 김병준 위원장이. 근데 신경 안 써요. 완전히 독재죠. 독재.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미치고 펄쩍 뛰는 거야. 이 후보자 얼굴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에 앞서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윤석열 후보가 서둘러서 자리를 뜨자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전날 선대위 출범식 행사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이양수 대변인은 참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반드시 참석할 대상은 아니었다. 깊은 저간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인 불참 이유는 김한길 위원장 본인만 할 거다. 이런 취지죠. 김한길도 어제 안 나온 거죠. 예. 김종인 꼴 보기 싫으니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지금 이거 제대로 굴러갈지 모르겠어요. 이 인사하는 장면 보면 서로 눈도 안 맞추는 거예요. 김종인 보세요. 그냥 탁 손만 내밀고 거의 대통령이에요. 지금 김종인 들어오니까 윤석열 후보 딱 서서 이 대통령 후보가 참 이 사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자, 삼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삼각 편대를 품고 윤석열 선대위가 닷을 올렸지만 삼김 사이는 아직 냉랭하다. 전날 출범식에서도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었던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은 7일 첫 회의에서도 비슷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윤 후보와 김병준 위원장이 먼저 회의실에 들어와서 선체로 밀담을 나눴는데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잠시 후에 김종인이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둘은 악수를 했고 그게 다였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될 때까지 둘은 한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날 회의에서 김종인은 선거를 운용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잡음없게 진행돼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자 이거죠. 내 말 다 들어 이거예요. 본인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이어 오후 포럼 특강 뒤 기자들에게 김병준 위원장을 그 사람, 너무 싸가지 없죠. 그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김종인 국가주의, 김병준 자유주의란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날 김병준 위원장은 또 국가주의를 언급했어요. 선대위 회의에서 죄송합니다.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이 국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그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당선에 왜 이렇게 오늘 칼칼하지? 죄송합니다. 이거 아유. 목이 안 좋으니까 지난주에 너무 목을 많이 썼어요. 예. 하여튼 의도와는 무관하게 당에서는 시장과 자유에 방점을 둔 행보를 공개에 선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국가주의든 뭐 시장주의든 서로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가 포퓰리즘은 이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뭐 얘기를 한다고 성질을 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자기 얘기하면서 이게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죠. 자, 김한길 위원장의 6일 선대위 출범식 불참을 두고도 뒷말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한길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 준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는 임명을 정제로 1시간 남짓하는 선대위 출범식을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불참했다면서 당에선 김종인 위원장과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종인과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김한길 위원장 측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 단지 이번 주 여의도 대합빌딩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 인선을 하느라 바쁘다 이건데 하여튼 지금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시작됐고 김종인이가 다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새시대준비위원회는 특히 후보 직속인데 여기에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후보자가 뭘 하려고 하면 태클 걸고 후보자가 세운 사람들 불만 가지고 나가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김병준 위원장이 이거 나갈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러면 이것도 언론이 얼마나 쉽겠어요. 독재로 간다 이거죠. 후보자한테는 포용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절대 포용하지 않는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한테는 소통해야 된다. 넓게 가야 된다 하면서 압박을 가해갖고 울산까지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진 멋대로 하고 있어요. 예. 뭐 코끼리에 털을 깎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야, 말을 해도 어떻게 싸가지 없이 합니까? 어? 후보자가 세운 사람들을 악취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준석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선대위가 제대로 출범을 하겠느냐? 어?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인선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지금 후보자가 시장을 돌고 있겠죠. 뭐 경찰들과 함께 방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이준석과 홍대인가요? 신촌에서 또 거리 유세가 있어요. 시민들 만난다는 건데 이준석 때문에도 안 나갔고 오늘은 또 저희가 뭐 나갈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취재를 하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굳이 취재하는 것도 모양새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아니래서 그냥 안 나갔는데 하여간 당에선 말이죠. 지금 아주 묘해졌어요. 심지어는 경쟁 상대도 아닌 유튜버들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세운 사람들마저도 다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과 정치권에 있는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거죠. 조선일보하고 이준석, 김종인이 짜고 윤석열을 압박한다. 사실상 탄핵도 조선일보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저 어린애의 철부지 없는 짓거리를 언론들이 막아주는 이유는 벌써 밑에 이제 깔려있는 김무성, 유승민 이런 라인들이 지금 합세해서 조선일보와 합세해서 윤석열을 지금 길들이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길들이기. 참 그 답답하죠. 윤석열 후보도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과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세운 사람들은 이미 다 잘렸고요. 아니면 한직으로 밀려났고 지금 이준석, 김종인이가 다 세운 거예요. 특히 홍보 라인을 장악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새로운 홍보 방식을 채택할 방법도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그냥 이준석이가 여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그리고 뭐 이런 옷 입어라 그러면 이런 옷 입고 저런 옷 입어라 그러면 저런 옷 입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는 건데 다 좋아요. 그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단일화거든요. 이자들이 단일화를 안 하는 거야. 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 지분을 뺏기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시중에 나가서 보면요. 아우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도 이번에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정권 교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이 생긴 거지.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안철수에게까지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또 오랜 관계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선대위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 백의종군이지 선대위 주변에서 고문단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고문단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입김이라도 센 사람들은 다 아웃이에요. 석동현 변호사도 친구인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안 보이고요. 하여간 윤석열 주변에는 바른미래당 계열들 그리고 민주당 계열들 이런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 그러니까 전통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보수 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김종인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누구 하나 태클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각해졌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정권 교체로 가야 되겠죠.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권 교체로 가야 돼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심상치 않아요. 김병준 그 사람 얘기 신경 안 써. 이게 뭡니까 이게? 상임선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서로 잘 조율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놓고 대놓고 무시하고 쫑쿠 주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 캠프가 왜 이러나요, 정말.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지금 이준석이가 그래서 안하 무인인 거예요. 완전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임명장 주는데 막 어쩔 줄 몰라 기분이 좋아서 막 난리를 치고 있어. 지금 우파 세력으로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예? 단일화해라. 제발 후보의 리더십을 보여줘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아마 조만간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단일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텐데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이거 해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데. 자, 뉴스 보면요. 안철수가 오늘까지 얘기를 안 해요. 단일화에 대해서. 아예. 그냥 김종인 김칫국 먹고 있네. 요 정도. 요 정도고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김칫국 먹었다 요 정도로. 잠시 후에 그건 또 아까도 보도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창범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강님 감사합니다. 네. 문화평론가 김현수TV님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 1시간 정도 집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늦지 마시고 한 30분 전에 오셔갖고 모여있다가 1시간 하고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거기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오래 안 해요. 춥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주 많이 모여서 임팩트 있게 집회하고 딱 마감을 쳐야 돼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 저번에 좀 모자랐는데 공정정의 상식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무조건 무조건 지금 좀 참여해 주시고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 그래 이준석 문제점 좀 지적하라.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감싸고만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당 관계자들은 제발 하지 마라 하면서 저를 회유하고 꼬드기고 있는데 아니 뭐 지네들이 저한테 밥 사줬어요. 아, 밥 사줄 수도 있겠다. 근데 밥 얻어먹고 싶지도 않고 제가 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도와주기만 했지. 제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태클 걸면 안 돼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안 하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고 또 하나가 공정정의 상식도 이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윤석열 후보의 캐치플레이즈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공정정의 상식이 아니라 여기 정의만 들어가고 상식과 공정이 빠져버렸더라고요. 뭐 국민 상식, 국민 정의 뭐 이렇게 빠졌어요. 예. 자, 오늘 밤 10시 45분에 KBS2 옥탑방의 문제야. 예. 윤 후보님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해주세요. 예, 많이 시청하십시오. 예. 10시 45분. 예. 저는 옥탑방 TV에 예,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저 유튜버. 깜짝 놀랐네. 예.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여기 출연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끝까지 돌진합시다. 저는 뭐 끝까지 돌진해요. 솔직히 끝까지 돌진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5,000분 들어와셨는데 5,000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구독을 해주시고 성원을 해줘야 제가 돌진을 하지. 왜 저한테 맡깁니까? 욕이란 욕은 제가 다 먹고 말이지.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아주 그냥 저한테 공격이 너무너무 심해요. 아주 머리가 아파 머리가. 제가 요즘 아주 그 멘탈이 제 멘탈이 아니에요. 아주 바로잡기가 힘들어. 하도 공격이 많으니까 막 짜증이 어떨 때는 이 새끼들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신의 한 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베레벨 인간들을 다 보내서 압력을 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걸 뭐냐? 내가 받을 게 없거든. 내가 자리라도 받을 것 같으면은 적당히 얼버무리죠. 뭐 돈이라도 받는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또 뭐 돈도 뭐 한두 푼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한 50만 원은 받아야지. 하여튼 돈 받을 일도 아니고 무슨 자리 받을 일도 아니고 제가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당당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뿐이 없는 거야. 어? 저를 꼬드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전화가 오고 압력을 넣고, 근데 그 사람들도 딱히 압력 넣을 게 없어 나한테. 뭐 어쩔 거야 나보고. 응? 아니 뭐 제가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뺏을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전화해서 그냥 쿡쿡 찔러보는 거죠. 뭐 형님이라고 전화하고, 뭐 친하다고 전화하고, 또 선배라고 전화하고, 뭐 당해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근데 미쳤습니까 제가? 집회를 왜 안 해? 누구 좋으라고? 선거 때까지만 참으래요. 선거 때까지만. 아니 선거 때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준석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합니까? 후보자가 지금 이준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준석이가 아이고 하면서 저희를 더 죽일 거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원로들이 이준석 봐줍시다,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이런 광고까지 냈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아유 낯간지러워서 못해. 아니 낯간지러워서 못해요. 원로라면은 말이죠, 이럴 때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저만 남았어, 저만. 저만 남아서 지금 이거 잘못됐다, 이준석 규탄하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러고 있는데 아주 매우 힘들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오늘 저녁에도 몇 사람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방송해야 되는데 자꾸 만나서 뭐 신 대표 나라를 위해서 이걸 참아줘야 되는데, 아니 나라를 위해서 나만 참으면 어떡해. 그럼 당신이 이준석한테 가서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준석아 너 정신 차려 그러든지, 그건 또 못해. 뒷담화는 나랑 한참 까더니만 정작은 집회는 하지 말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가서 여러분들 책임당원 당원 가입하시고 1,000원만 내면 돼요. 책임당원 가입해서 당을 접수해야 될 것 같아. 당을 지금 그래도 한 2만 명까지는 신의 한 수를 지지하는 신의식을 찍어줄 만한 분들이 들어갔어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당대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당원 가입해 주세요. 이제 문화평론가 김현수 TV님, 신 대표님 타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돈 밝힌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아유 김현수 TV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돈 밝힌다고 하면 어때?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더 밝혀. 더 밝혀. 더 밝혀. 직원 한 명도 안 쓰고 혼자서 말이지. 땡깡땡깡하고. 저는 그래도 9명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돈을 밝히고 뭐 하고 떠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하는 그 요구, 이 수개표 또는 제 계좌번호, 이거는 집회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날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윤석열을 지킵니다. 윤석열을 지키는 운동이지, 이게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가 윤석열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이 잘못 가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저희가 집회를 했지만 뭐 MBC 조금 나오고 어디 조금 나왔지 무슨 화제가 됐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이게 전 언론사에 나와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뭐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누구 만났다고 해갖고 그거 집회 안 하면은 제가 돈 받은 줄 알아요. 타협한 줄 알아요. 무슨 자리 때문에. 저는 자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할 말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인가? 10시 좀 넘어서 전효 의원 TV 또 인터뷰를 하겠대.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겠대. 전효 의원이. 그러니까 전효 TV도 있다가 한 10시 넘어서 보시고 11시엔 또 신의 한 수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막 피가 토하도록 잠을 못 자면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원로라는 이 노인네들은 말이죠, 이준석을 빨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미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원로는 죽었다, 없다. 그 정규재란 작자가 원로 행사를 했는데 오늘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정규제 얘기를 하더라고 내 앞에서. 어우 신 대표 정규제랑 싸웠어요? 아니 싸운 적이 없다. 난 지적을 했다. 어떻게 윤석열 낙선운동을 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신이 뭔데 낙선운동을 해? 이준석을 까고 이준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오로지 윤석열이야. 오히려 이준석 데려다가 인터뷰를 했던가? 아 이준석을 좋아하지 정규제는. 아주 높게 평가하더만. 뭐 좀 될 것 같아? 자리 하나 받을 것 같아? 그 어린애한테? 저는 그런 짓거리를 못합니다. 심지어 펜앤마이크 그것도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만 제 발언에. 펜앤마이크 주식을 갖다가 전광욱 목사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광욱 목사님이 순수해서 그거를 갖다 이야기를 듣고 좋게 생각했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원을 모아서 만들어주는 펜앤마이크 주식인데 그거를 자기 지분을 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려고 하고 말이죠. 이게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로들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규제는 원로도 아니야. 나이도 저보다 10살 뿐이 안 많은데 하여간 상식 이하예요 원로들이. 아 원로들이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준석을 안 까지. 원로들이란 작자들이 말이지 짬짬이를 해갖고 이준석하고 짬짬이해서 뭐 어디 뭐 저녁에 싹스핀이라도 얻어 처먹으시려고 그럽니까? 무슨 자리 받기로 했어요? 자리는 무슨 아이고 나중에 되면 다 팽당할 건데 그 사람들. 제발 주접 좀 떨지 마쇼. 원로들이라고 해갖고. 아니 원로들을 보고 있으면요 역겨워 어떤 날은. 내 솔직히 말씀드릴게. 어디 자리에 가서 원로들 앉아갖고 있으면요 막 토할 것 같아. 나라 걱정은 지네들이 다 하는 것 같지. 나라 걱정은 연병 나라 걱정하는 놈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안 쓴다니까. 10,000원짜리 하나를 안 써요 이 원로들이. 어디서 그냥 후원 받아갖고 그 중간에 좀 떼먹고 그리고 활동할 생각만 한다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그 짓거리하고 살고 싶어요. 한심해요 한심해. 지금 말이죠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이준석하고. 기회가 너무 좋아요. 이때 아니면은 알릴 방법이 없어.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저는. 대선 이후에도 갈 거라고. 국민의힘을 접수해야 돼요 우리가 애국시민들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세요. 30만 명 되면 우리가 당대표도 만들고 최고위원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자식들이 또 이제 투표 방식을 바꾸겠지. 여론조사 50% 막 이런 식으로 하겠지. 절대 안 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은 제 새끼들아. 아주 나쁜 새끼들아. 국민의힘은 썩었어 이거. 이게 안철수랑 합당을 해갖고 아니면은 뭔가 새롭게 당이 태어나야지.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다고 얘네들한테는 나라를 줘도 탄핵을 당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피눈물이. 이런 놈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또 탄핵당해.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냐고. 보수정권 2번이나 탄핵당하면. 그러니까 체질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도 꼬라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선대위 출범식 무슨 메시지가 있어. 무슨 메시지. 고3짜리 하나 데려다 놓고 이준석이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 고3보다 낫다고. 아니 고3이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어요? 야 이건 진짜 편가르기에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춤추고 뭐하고 공정정의 상식이 없어졌어. 공정정의 상식이. 국민의힘에 공정정의 상식이 없어. 윤석열이 원하는 나라를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박살을 내버렸다 이거야. 이거 박살을. 공정정의 상식을. 그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뚱글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받아갖고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후보자가 공정정의 상식을 하는데 뭐 오늘 뭐야 이게 하여튼 오늘 뭐야 국민의힘에 뭘 했던데.